히스테리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상대방의 미안함을 계속 이용하죠. 그러니까 너 나한테 더 잘해. 나 이거 해줘. 내 감정을 끊임없이 들어줘. 그러면 히스테리 성격 유형과 사귀는 분은 늘 메말라 가요. 그래서 이분들의 끝은 늘 나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어. 나 네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 제 친구 중에 연애를 하면서 죄책감을 호소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히 죄책감이 들 그럴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 친구는 자기 연인에게 계속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해요. 이런 거는 어떤 문제인 건가요? 그 문제가 친구분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분 사연처럼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유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 사람과의 만남까지도 그만해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하시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크게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성격 유형인 연극성 성격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지금 나눈 것처럼 히스테리 성격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게 타인으로부터 거절을 불러일으키세요. 친구분 이야기처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책감을 유발시켜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이별을, 그것도 아주 최악의 이별을 만들어버리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저는 히스테리 성격 유형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을 조금 잘 보시고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변화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테리 성격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타인의 관심이 그분들의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 처음엔 굉장히 눈에 띄게 보여요. 옷차림이라든지 맞아요. 말투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네, 눈에 띄게 보입니다.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다 보니까 집에서 밖으로 나올 때 이미 풀 세팅을 하고 나오세요. 외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팅을 하고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표정,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받게끔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연애도 조금 쉬운 편이시죠. 관계 맺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활달한 사람, 외형적인 사람, 자기 표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인상이 남죠. 특히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땐 되게 솔직하게 맞아요. 인식될 수 있어요. 저 사람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구나,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왜 자기 표현 잘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인상에 많이들 혹하시죠.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발등 내가 찍었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처음에 매료돼가지고 그 첫인상에 왜냐하면 우리는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끌리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만남하는 것 자체는 처음엔 쉽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 형성에는 본인이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형성은 되되 유지가 안 되죠.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계의 피상성이라고 하잖아요. 늘 피상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분들은 늘 허기가 져 있죠. 그러니까 타인의 관심을 받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수를 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부적절하게 봤을 때 조금 허영심이 많다든지 패션이라든지 화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타인으로 봤을 때 되게 사치스럽다, 허영심 많아 보인다 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고,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히스테리 성격을 가지신 분들을 좀 명칭할 때 사기꾼이라는 명칭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슴없이 내 존재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거짓말과 허영심 같은 부분들은 초반에는 잘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관계를 좀 지속하다 보면 보이는 거죠. 부분들인 거죠. 또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관심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관심을 더 받았을 때는 더 감정 표현이 그쵸. 격해져요. 그 모임이라든지 그 관계에서 이제 최악의 불행이 다가오는 시기인 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관심의 중심이 되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타인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하시죠.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그 히스테리 성격을 가지신 분과 그 주변인들. 그렇죠.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음. 좀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이분들의 특징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감정이 너무 격하고 과장되어 있고 기복이 심하다는 거. 처음엔 그게 되게 솔직하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위장하니까. 나의 성격과 감정 중에 타인이 좋아할 법한 것만 초반에 보이는데 이제 관계가 지속되면 그 극적인 부분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 화, 짜증, 분노, 공격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조절이 잘 되지 못해요. 히스테리 성격 유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기적절하게 감정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내가 타인에게 허용받았냐, 관심 받았냐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렇게 극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마치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그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맞아요. 받는다고 해요. 대체로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느낄 때 그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히스테리 이 성격의 특성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본인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극적으로 감정이 변화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성격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기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하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자기인식이 부족한 거. 그래서 행동이나 사고의 수정이 어려운 부분인 거죠.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처럼 비추는지 연습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행동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간혹 아마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물건을 사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말투라든지 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이거 내 말투인데 내가 쓰는 말투인데 저거 내가 얼마 전에 산 물건인데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연극성 성격 특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 있다 보니까 타인을 자꾸 가지고 와서 나로 동화시켜요. 그걸 우리가 가면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타인에게 잘 보이고자 가면을 쓰고 늘 역할극을 하고 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역할극이 시작이 될 때는 이제 비극인 거죠. 나는 늘 희생자, 피해자 역할을 맡아요. 나는 너한테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는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 정도 안 해주냐? 라는 역할을 본인이 맡게 되고요. 상대방은 그러면 피의자의 역할을 맡게 돼요. 이걸 투사적 동일시라고도 하는데요. 늘 나는 부족한 사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 네가 주는 사랑만큼 나는 되돌려주지 못하는 사람의 위치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의 친구분 이야기처럼 늘 죄책감, 미안함을 갖게 되고 히스테리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상대방의 미안함을 계속 이용하죠. 그러니까 너 나한테 더 잘해. 나 이거 해줘. 내 감정을 끊임없이 들어줘. 그러면 히스테리 성격 유형과 사귀는 분은 늘 메말라 가요. 그래서 이분들의 끝은 늘 나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어. 나 네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안타깝죠.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히스테리 성격이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결과는 늘 이별이기 때문에 안타깝죠.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맞아요. 이 사람하고 잘 관계를 해보고 싶어서 가면까지 쓰고 거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노력도 하고 풀 세팅을 하고 나가는데 슬프죠. 그렇게 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하는데도 늘 거절로 돌아온다는 맞아요. 게 감정은 감정대로 소비되고 애는 애대로 쓰고 거기에 맨날 늘 실패가 돌아오다 맞아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좌절감이나 이런 우울감 이런 것들도 클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히스테리 성격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치료 장면에 올 때는 본인이 성격이 좀 나를 불편하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이렇게 호소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게 주 호소로 찾아오시죠. 왜냐하면 나는 관심 받고 싶은데 관심이 원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지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호소하는 주 문제는 우울과 불안이죠. 그래서 성격 변화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인식도 좀 부족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행동 수정이나 아까 사고의 수정이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치료의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시면 주로 처방받는 약물은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될 거예요. 그게 치료의 하나 방법인데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약물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체로 지금 당장의 불안과 우울을 조금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약물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성격 유형의 장애이신 분들은 심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심리치료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면 좋을까요? 일단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 나는 누구에게나 다 관심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 이런 신념들을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는 정신역동 분석, 물론 지지 치료를 훨씬 더 중점을 두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역동 치료가 같이 들어가죠. 혼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대인관계를 하게 되면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스테리 성격을 장애 또는 히스테리 성격 특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